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일화는 내일까지는 10일 11일까지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당 지도부는요 김문수를 택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르샤 파동을 거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제3화로는 윤상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 3당을 만들거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미 어젯밤에 제가 말이죠. 이 김문수가 느닷없이 부산 경남행을 취소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그리고 이 한독수와 만날 예정이다. 이런 어제 심야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런 기대도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의총에 나오는데 이게 좋은 방향이냐 안 좋은 방향이냐. 그러나 김문수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제가 그런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제가 예측했던 내용이 마저 떨어졌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소속을 당 후보로 만들려는 불법 활동은 중단하라. 이거 되게 세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쭉 보도를 보니까요. 어젯밤 심야에 김문수가 그 부산 경남을 가려다가 안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저는 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토론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현장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서울에서 관련 대책을 강구하려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일말을 기대했는데 그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젯밤에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단일화에 합의를 해줄 경우에는 쌍권이 사퇴하겠다라는 최후 카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문수가 말이죠. 어젯밤에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권성도이가 의총에 참석한다. 이렇게 해서 또 뭐 하냐? 그랬는데 역시 초강수로 제가 조금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강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갈수록 더 강수다. 그러면 이 추세로 볼 때 이 의총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속보로 뜬 내용을 보면 매우 부당하다. 당 지도부의 조치는 매우 부당하다. 단일화 응할 수 없다.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지금 의총에 참석하기 전에 정말 정책 그 발표를 가졌어요. 여기서는 이제 핵 문제에 관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 지금 다 그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독수 후보 측에서도 맞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맞으니 맞다. 그래서 제3자가 후보로 등록하는 건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정현 대변인이 가처분 신청 낸 대로 한독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거 맞다. 무소속이다. 무소속이니까 단일화 하자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수순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맞다. 야, 김문수가 맞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나 먼저 단일화 3차 이 회동을 제안하지는 않겠다. 회동을 제안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플랜 B, 플랜 C까지 쭉 검토하고 있는데, 최후의 방안은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최후의 방안은 10하고 11일 날, 이틀간 옥새 파동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르시아 파동, 미등록 투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조금 이제, 다른 뉴스 좀 해야 되겠네요. 열받아가지고. 자, 선관위에서요. 최근에 김한규도요. 찐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도. 김한규 의원이 선거법 위반했는지 이거를 좀 깊이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박찬대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보지 않았냐? 완전히 공갈 협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김한규가 지난 2일 날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재명이 지원을 호소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이런 사진 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다 이런 팻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 YS의 손자가 지금 김상호가 탈당과 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이 한덕수 후보, 지금 이제 권성동, 한덕수, 후보 측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지금 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내용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도에는 오늘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갔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어젯밤에 지금 이제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쌍권은 그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을 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 쌍권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성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구 부산 일대 현장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한밤중에 말이죠. 이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한 걸 보면 요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했다고 합니다. 기대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초강수로 완전히 결렬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왜냐면 지금 김문수가 말이죠. 지난 8일 날 어제죠. 지금 국민의 후보는 김문수야. 이거 확인해줘. 이런 대통령 후보지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오늘 내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맞다. 김문수가 엄연한 국민의 후보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 맞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온다 간에 분명히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를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맞다. 예. 지금은 어떤 단계냐.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갖고 선거에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당도 판단했고, 그리고 경선에 참여했던 나머지 4명도 그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요 4명이 공이 국민의힘 자체 당 경선 중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이 단일화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밖에 있는 다른 당,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한덕수 같은 무소속 후보 하는 것이다. 당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 당, 당과 당 밖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 자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 밖에 있는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니 단일화 대상이 된 후보 간에 당이 같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문수는 한 후보가 무소속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경선 때 18일 동안 22번이나 내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한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하겠다고 했느냐. 김 후보도 분명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인식하고 경선에서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분들이 한 후보에게 계속 대선에 나오라고 했고 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결심을 한 것이고 그렇게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문수가 무조건 후보 단일화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에서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한 후보에게 무임승차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다. 예. 그리고 많은 언론이 2번 회정에서도 빈손 회동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사람이자 많은 단일화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단일화는 통상 몇 년 몇 달이 걸리는 아주 지난한 과정인데 몇 주도 아니고 단 며칠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그저께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인데 바로 다음 날 다시 만났고 1시간 내내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저희가 하려고 했던 모든 토론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상의 토론이 됐다. 그 토론이 다 생중계됐기 때문에 두 분이 대화하면서 각자의 심경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덕수 후보가 처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몸으로 부딪히고 배우면서 진짜로 정치를 바꿔야겠다. 정치를 바꿔야만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굳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 이걸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정치 행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후보가 우리 정치의 비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느꼈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개헌밖에 없다는 마음을 더 굳히고 다지게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일화 방식, 이 내용은요,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수용한다. 왜? 그동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만 한다. 예, 그래서 오늘이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원 투표는 오후 4시에, 국민 여론조사는 1시에 각각 지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도에 보면 정말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인지 안 할지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 쪽 동향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뭐냐? 지금 이제 이 지도부 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제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요. 법원의 이 판결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요. 지금 이제 국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나도 실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요. 계속 법률 대응을 하겠다.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대응이요. 지금 2개. 지금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금지시키는 거. 그리고 본인이 후보이고 한덕수 후보는 후보지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2개가 돼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불법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덕수를 후보로 올릴 경우에는 그것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선관위가요, 김한규 찐명, 김한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의대 대부분 봤지? 이것들이 겁없이 지금 어디다 대고 조사하고 있어? 박살내겠다. 야, 이거 민주정치가 아니고요. 협박정치예요. 이건 방탄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방탄을 치면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적법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적 머릿속에 정통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예. 이런 협박과 겁박으로 말이죠. 겁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 대한민국의 선거 풍토,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거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지난 2일 날 중앙선관위가 정책 토론회를 주도를 했어요. 그때 김한규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한 내용,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돼서 이거를 지금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선 마이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공시선거 전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지를 호소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마이크를 사용해갖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한덕수하고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팻말 들고 우리 여권은 비판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재명이는 지지를 호소하고, 이것이 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조사 중에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정책 토론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 김한규 측에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했다. 이 얘기는요, 충분히 안내까지 했으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위법인 거야? 이걸 통보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찬대가 말이죠. 오늘 선대위회의에서 이건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 그래서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 이 웃기는 인간이에요. 언뜻 그 말 같잖아요. 아니, 선거법에 공시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뭐 어디다 대고 말해.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되는 거지. 이 병신 같은 인간이 이거 정말. 아유, 이런 인간이 무슨 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어. 이런 무능한 인간이, 둔한 인간 같으니라고. 방송에서 소품을 쏜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 이런 인간은요, 이거 국어교육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니, 최재형이가 대구에서 말이죠. 지난 대선 때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해갖고 선관위로부터
벌금을 받았잖아. 유죄로. 예? 유죄로 벌금 받았잖아. 웃기는 인간이 이거. 마이크 그럼 최저희가 쓴 마이크하고 김한규가 쓴 마이크하고 차이점이 뭐냐? 최저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들 알았지? 손 띄어. 이거 아니야? 이거 협박. 이거 조폭 정치를 하는 인간이야, 이게. 야, 이 인간이 박친대가 왜 이렇게 신임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이재명이가 다 알아.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화영이 입 딱 물게 시키려고 가서 이화영이 말하자면 바지 지구당 위원장 만나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부인 만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화로 오다가 압박 협박한 거 아니에요, 이 인간. 그 공을 인정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감투를 쓴 무능한 인간인데, 야, 이게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문이 되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한다고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냐? 이따위 발언을 하는. 야, 그래서 지금 선관위, 다음 주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일절 중단하고 공정한 투명한 선관위에 충실하라. 아니, 다음 주 시작되는 거 무슨 관계 있어? 다음 주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사용했으면 불법인 건데, 야, 이런 문제야. 그리고 또 조의대에 대해서는 늦기 전에 물러나라. 그게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야, 이런 무능한 인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북한의 이제 이 핵 문제. 지금 북한이 어마어마한 그 핵 추진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핵 능력을.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를 검토하자. 이거는요, 기존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이 안보 정책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에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 이런 입장을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강화에 대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서 한국을 보호하는 용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같은 자체 대응력을 키우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이거 평가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선 내용만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 재래식 통합 훈련을 내실화하고 한미 방위 조약의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 방식의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땅에다가 재배치하는 것이지, 괌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 땅 어디에도 그건 미국의 아주 전권에 해당되는 주권, 안보 주권 사항이에요. 예. 자, 그리고 자체적인 핵 능력도 강화했다. 그래서 현행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 강화해서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사이버 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 체계를 구축하며 탄도미사일과 같은 보복수단 확보에 나서겠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평화적 용도에 한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동축과 플루토늄 대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북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는요,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이 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지금 안을 완전히 100%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의총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단일화는 강제상이라 응할 수 없다. 제가 이재명 이기겠다. 자, 그래서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해서 응할 수 없다. 저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재명이를 이기겠다. 예. 그리고 후보로 선출된 당일 당 지도부인 권영세와 권성동에게 선대위 구성과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도부가 단일화부터 먼저 하고 선대위를 꾸리자고 얘기해 상당히 놀랐다. 과연 책임있는 당직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과 부당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상에 처음 올라섰을 때 의원들을 향해서 손으로 하트를 그리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본래요, 이 김문수 후보는요,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트, 저는 이거 안 해갖고 이거 하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하트 이렇게 잘 그려요, 이거를. 예, 김문수가 본래 이거 잘 그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트해서 이거 뭔가 좋을 것 같았는데 바로 강경 폭탄을 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런 강경 발언에 앞서서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님께 과격한 발언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쓴 웃음을 주었고,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지도부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쓴 웃음을 줬고 이양수는 눈을 감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이 단일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 예, 알량한 후보 자리 등등 이런 걸 얘기하겠죠. 야, 그리고서 이제 김문수 후보 이어서 권영세 위원장은요, 김 후보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발언하신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 의원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완전 동떨어졌다. 긴 말씀 안 드리겠다. 지도자라면 특히나 더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작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이 의총장을 떠나자 김 후보도 곧이어 의총장을 떠났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혼자 와서 떠들려고 했으면 뭐하러 의총장에 왔느냐? 의원들 얘기하는 거 듣고 가야지. 는 외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총장 난장판이 된 거네요. 정말 시일야 방송대국이 바로 이게 시일야 방송대국이 아닌가. 예, 시일야 방송대국.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운명이 법원에 지금 달려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대선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료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 자료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지금 이제 법적 소송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압축한 내용인데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이 법률 분쟁,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초강경으로 나온 것은 너희들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법원에서 다 끝난 거야.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자, 법적 문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김문수 후보가 냈습니다. 요거는 후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민 지도부는 한독수로 단일화하라는 것은 김 후보 측의 주관적 의심이다. 그리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추진은 당헌 74조 2항 특례 조항에 따른 정당의 자율이다. 그리고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예, 이건 이제 앞으로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규모 지위를 뺏은 것은 무효다. 후보 교체는 단일화 절차의 후속 조치일 뿐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게 정당 정치의 본질을 인정해주면 이거 전부 다 기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당 내부 의사결정인데 내부 의사결정은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법원이 개입할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판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수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수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좌파냐 우파냐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왜? 이게 좌파들은 전부 다 현 지도부에 유리하게 판단을 안 해주겠죠. 지금 이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선포 통치인이 아니냐? 현재 좌파들이니까 통치인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누구를 후보로 하든 간에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것도 지도부가 알아서, 정당의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나? 너희들 판단을 기피해버리는 겁니다. 기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좌파 판사들의 경우 그렇게 안 하죠. 이걸 꼼꼼하게 지들이 따졌다는 미명하에 불법이야. 그래서 당 내분을 조성해서 사실상 이재명의 당선에 유리하게 판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단일화 시도 불법이자 반민주적 행위 즉각 중단하라. 예. 자, 그리고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령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이 아닐 것이다. 제가 이겼고 함께 갑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는 쓴 웃음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권영세는 열받아갖고 실망스럽고 바로 자리를 떠났고, 그리고 그 뒤에서 김문수도 바로 떠나고,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은 얘기 듣고 나가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혼자 떠들면 왜 왔냐 항의했고, 김 후보는 그냥 총총하게 걸어 나가고, 이거 부끄럽다. 한마디로 부끄럽다. 이재명보다도 못한 당이 됐다. 이재명보다도 못한 당이 됐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자, 권성동이도 한마디 했네요. 이기려면 반드시 빅텐트 아름다운 단일화가 중요하다. 오해 풀고 하나로 뭉쳐 단일화를 이루고 대선을 승리해야 된다. 예. 자, 권성동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이기 위해 반드시 단일화 빅텐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다소 혼란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가 될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후보와 의원들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의총이 후보와 의원들 사이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되길 바란다.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일화를 이루고 대선 승리로 나가자. 후보도 그러겠지만 여기 모인 의원들과 당원들은 모두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아니, 이기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받들어야 된다. 당원과 국민의 기대, 단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언급하던 과정에 제가 후보에게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온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후보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역대 모든 대선 후보 단일화는 잡음이 있었다. 오히려 이재명식 잡음 없는 단일화는 거짓쇼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금 받는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킨다. 단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면 계속해야 된다는 엽기적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유죄 금지법이다.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공개 촉구가 났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 발밑에 두겠다는 독재 본색을 드러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애국민주 세력의 힘을 모아 반드시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